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요즘 지수도 꽤 높은 수준이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쳐나는 분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실제 이런 개인들의 투자 자신감들과 투자 열기가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예탁금 규모가 작년 12월 29일 기준 59조 원으로 1년 7개월 만에 처음 이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자 개인들은 이 실탄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개인들의 투자가 연초 기대감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주가지수가 사실 마치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상황인 것처럼 착시를 많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동안 지금 돌아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부터 저성장에 접어든 중국 경제의 붕괴 위기, 금리를 둘러싼 통화정책 문제,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인 갈등까지,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기업들의 자금 경색 문제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기업 실적, 줄어드는 수출 규모, 환율 문제, 그리고 가계부채를 필두로 한 부동산 침체와 부실이 드러나는 PF 문제, 그리고 이런 부실한 PF 시장에 돈을 댄 금융권 등 이렇게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좋은 이야기 좀 하고는 싶은데 진짜 덩어리 큰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없기는 하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경제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가 지수를 가지고 모든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조금만 오르다 보면은 마치 지금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 저희 영상에 달리는 댓글만 보더라도 그런 반응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 증시가 2600 전으로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높게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웬만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경제 문제가 대내외적으로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냥 잘 되겠거니 별일 없겠거니 한다든지 혹은 작은 호재나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처한 경제 문제를 돌파할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일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문제다 해도 이렇게 지수가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무시는 못하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수를 좀 엄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강조한 얘기인데 지금 지수는요, 단순히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과한 수준이 아니고요. 작년 실적을 포함해서 올해 기업 실적을 예상해 보더라도 완전히 잘못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제외하고 보면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올해 기업들이 실적을 내기가 작년보다 나아질 걸로 보이는 부분이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증시 흐름은 기업 실적이라는 주가의 근간은 무시된 채 오로지 기대감과 투기 심리만이 시장에서 과도하게 반영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게 들릴 텐데요. 원래 이성과 기대감이 혼재해 기싸움을 하면서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는 판이 주식시장이지만 현재 상장 회사들의 이전과는 다른 터무니없는 실적 기준으로 기본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최소한 현재 주식시장은 이성보다 감성에 충실하다는 걸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눈에 가장 잘 띄는 주가지수는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실질적인 기업 상황은 전에 보기 힘든 수준으로 계속 망가지고 있고 진짜 안 좋은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실제로 기업들 상황 한번 보면 이제 작년이라고 하니까 멀게 느껴지는데 두어 달 전 작년 하반기 한 언론사에서 대한민국 30대 그룹 계열사 약 4천여 곳의 경영 상태를 자금 상황 위주로 전수 분석을 했는데 무려 이들 그룹 계열사의 4분의 1이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들의 4분의 1이요. 네. 그리고 세 곳 중에 한 곳은 지금 자기가 가진 자본보다도 부채가 2배나 더 많은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상태이고요. 보통 완전 자본 잠식까지 이어지면 기업은 파산 직전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현재 기업들 실적이 부실하고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보는 건데 근데 현재 우리 30대 그룹의 많은 계열사들이 이런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월 4일 기사에서는 그래도 상황이 좀 낫다는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상장기업들 10곳 중에 4곳이 좀비 기업으로 드러났고요. 이 수치는 코로나 팬데믹을 직격탄으로 맞았던 2020년보다 더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기사를 조금만 찾아보면 상황이 심각한 대기업들 이름 줄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 실적까지 다 나오려면 좀 있어야 되지만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이 작년 3분기까지 전년 대비 41%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또 작년 초부터 상저 하곤이 외쳐대면서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거니 뭐니 했던 거 다 아실 텐데요. 좀 개선이 되기는 했잖아요. 네, 그렇긴 했죠. 그런데 그렇게 개선된 부분까지 다 반영된 게 어제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었는데요. 삼성전자의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6조 5,400억이 나왔는데 이게 전년보다 무려 84.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와 비슷한 6조 319억이었는데 15년 만에 영업이익이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과 대표하는 산업에서조차 이런 경영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참 의미 있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작년 10월에 코스피 지수가 2200대까지 떨어진 이후 반등해서 최근 2600 전후까지 상승하다 보니까 게다가 새해 연초고 하다 보니 각종 투자기관에서 내놓는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증시를 강세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강한 것 같습니다. 지수를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원래 강세장에서 보이는 특징은 우리가 흔히 잡주라고 부르는 그런 동전주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강세장일 때는 보통 경기 상황이 좋고 그런 좋은 경기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내놓는 실적도 좋다 보니까 기업으로 유입되는 투자 수요가 살아나서 기존의 동전주에 머물러 있던 회사들이 동전주를 탈피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이제 약세장일 때는 경기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 때문에 증시 약세 흐름이 일단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전주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동전주가 불안하니까 그렇겠죠. 그럼 동전주가 늘었습니까? 네. 작년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년간 우리 국내 증시에서 동전주로 전락한 회사가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동전주는 2018년 말 기준으로 118개였는데 이게 2019년에는 126개까지 늘었었는데요. 지금 많이들 까먹어서 그런데 2019년도에 당시 경기 침체 우려 되게 컸고요. 그때 경제 진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전주가 늘었다가 이후에 팬데믹이 오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2021년에 증시가 호황을 맞아서 지수가 3,300대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이때 동전주가 83개까지 줄었어요. 그런데 이후로 이게 지난 2년 동안 167개까지 2배가 넘게 다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동전주가 늘어난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기업 실적 악화가 부각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작은 회사에 투자하기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지수가 올라와 있는 건 맞는데 일부 투자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강세장의 특징을 가진 그런 흐름의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시장은 강세장이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몇 개 테마주에 과도하게 거품이 끼면서 주가지수 전체에 착시를 일으키는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들 착각하는 내용이 작년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다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남들 돈 벌 동안 지수 오르는 거 보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다는 분 많잖아요. 네, 주변에 보면 되게 많은데요. 그동안 일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신기술 테마주 위주로 자금이 몰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형태였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기보다는 아직도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금을 더 밀어 넣는 식으로 그렇게 투자금을 키우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되레 손실을 증폭시킨 사례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화면의 자료를 통해서 지금 개인들의 수익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보여드릴 건데요.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보면 주가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작년 연초에 2100대에 있던 지수가 연말쯤에는 2600 중반대까지 올랐으니까요. 그럼 그렇게 지수가 오르는 동안에 개인들이 주로 샀던 종목도 그렇게 많이 올랐냐? 그걸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화면의 자료는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순매수 상위 15개 종목인데요. 일단 코스피 종목부터 먼저 볼게요. 2023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평균 매수한 가격 대비 현재 주가를 비교해서 나타낸 수익률입니다. 분할 매수니 물타기니 그런 거 가만히 됐겠네요. 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지수가 오르는 동안에 개인들의 평균 매수가보다 현재 주가가 더 오른 종목은 단 4종목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2종목은 고작 0%대 상승률이고요.
반대로 11개 종목은 개인들의 평균 매수가보다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사실 수익률로 보면 상황은 더 안 좋고요. 그리고 다음 코스닥 종목도 한번 보시죠. 사실 코스닥 종목들도 그닥 현실은 차이 나는 게 없어요. 지난 1년 동안 지수가 오르는 동안에 개인들의 평균 매수가보다 주가가 오른 종목은 코스피 종목처럼 단 4종목밖에 없고요. 반대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은 11종목이나 됩니다. 근데 여기서 코스닥 종목에서 손실 난 걸 보면 마이너스 30% 40%는 이게 기본이라 거의 처참한 수준이에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올라있는 차트를 보면서 자신들이 적당한 가격에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투자한 결과를 보면 개인들은 싸게 사지도 못하고 제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본인이 투자했을 때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당연히 수익을 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좀 나이브한 생각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수가 오를 때는 당연히 누군가는 벌고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이 목소리도 크고 이런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냥 보면 주변에 마치 수익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개인들이 투자 수익을 잘 낼 때는 테마성 주식들이 시장을 끌어가면서 지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들 실적이 점점 나아지고 경기가 좋을 때, 개선될 때, 회복될 때 그때 지수가 오르면 개인들도 같이 수익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처럼 기업 실적하고 무관하게 투기 자금들이 각종 테마 종목을 돌면서 이렇게 지수를 끌고 가는 이런 시장에서는 아무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처럼 아니 마치 다 딸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야바위 판처럼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투자하기 좋은 때가 아니고요. 지금 기업 실적과는 동떨어지게 올라있는 지수 역시도 오로지 기대감과 투기심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빈약한 사상 누각이라 생각하시고 너무 자신하지도 말고 시장의 착시가 어느 정도 걷어질 때까지는 투자보다는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데 신경을 더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기분 나쁜 그저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잠시 본인의 투자 행동에 대해서 한번 되뇌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정치 상황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해 너무 우리를 둔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걷어내고 좀 더 냉정하게 직면한 위기 상황을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